그쵸? 우리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논리 수업을 진행하게 될 보라스입니다. 우리 5월, 6월 과정은 논리 이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개강날이면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OT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 같이 봐볼게요. 이런 편입 논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에 있었던 빈칸 완성 유형이 편입에서는 논리로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휘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유형 여러분 이거 봤었던 거잖아. 그쵸? 어휘 난이도가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고차원의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우리 편입에서는 논리로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5월서부터 논리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적이라서 여러분 제가 자꾸 물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5월서부터 여러분 왜 열심히 논리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지원이 문 좀 닫아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5월서부터 우리 논리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학교들은 논리 문제 출제 비율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편입시험은 대부분 논리 독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표에 있는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논리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들이에요. 첫 번째 학교부터 보시면 한양대요. 한양대 문제 35문제 나오는데요. 논리 몇 문제 나온대요? 논리? 제가 여러분 이걸 자꾸 왜 하냐면요. 우리 4월 반은 저랑 지금 이미 4번 봤잖아요. 첫 번째 시간 때 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좀 풀릴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양대학교 35문제 중에 논리 몇 문제 나온대요? 13문제요. 중앙대는 40문제 중에 14문제. 이화여대는 여러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50문제 중에 몇 문제 나온대요? 20문제요. 우리 건국대학교는요. 40문제 중에 16문제요. 우리 여러분 시력 검사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시력 검사할 때 이런 숫자 보게끔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문제 비중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 외에도 우리 광운대라던가 가톨릭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와 같은 학교들은 논리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 대비가 안 되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많은 문제 유형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잘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단문 논리요. 단문 논리. 이런 단문 논리를 왜 가장 잘하셔야 되냐면요.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더 어려울 수 있는 장지문이라던가 멀티블랭크 유형에서도 기본적으로 단문 논리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단문 논리일지 있는지부터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에 여러분 봐보시면요. 단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단문일 것 같아? 어떤 게 논리 단문일까? 문장이 짧으면 걔가 단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은 여러분 문장 길이로 판단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침표의 개수로 단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무리 문장이 짧아도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마침표가 1개면 단문이에요. 또 아무리 문장이 짧아도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마침표가 2개면 단문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논리 단문이라고 하는 건 마침표가 1개인 한 문장, 마침표가 2개인 2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로 우선 개념 잡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럼 바로 필수 포인트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는 필기본이라고 해서 제가 중요하게 정리해드리는 포인트들을 다 정리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양면이에요. 같이 보면서 진행할게요. 이런 기본적으로 논리 단문 필수 포인트의 첫 번째는요. 글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글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결정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개념서부터 제가 좀 먼저 잡아드릴게요. 앞에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순접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글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맞죠? 이게 순접. 그럼 역접의 개념은 뭘까? 글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이걸 역접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논리 단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글의 방향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글의 방향이 순접이라고 하면 앞문장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래. 그럼 뒷문장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데? 플러스 같은 방향이잖아요. 앞문장이 마이너스래. 그럼 뒷문장은요?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게 이게 순접 방향이겠다. 그럼 역접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역접 방향은 앞문장이 플러스래. 그럼 뒷문장은 어떻게 빠져야 돼? 마이너스로 빠져줘야겠죠. 그리고 앞문장이 마이너스래. 그럼 뒷문장은요? 플러스로 빠져줘야 되는 게 이게 역접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순접은 플러스, 역접은 마이너스 이렇게 잘못 착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순접, 역접의 방향은 말 그대로 흐름을 결정하는 거다. 뉘앙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순접, 역접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연결사를 찾아서 걔를 시그널로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용어를 좀 잡도록 할게요.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글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접, 역접은 앞으로 우리 시그널이라고 부를게요. 체크 좀 해주세요. 시그널. 보통은 글의 방향을 연결사가 많이 결정시켜주고요. 그걸 논리에서는 시그널이라고 부를게요. 용어를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리 단문을 만난다. 시그널을 체크해서 방향성을 잡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글의 방향을 찾았으면 이제 두 번째, 정답의 단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답의 단서를 찾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답의 단서는 반드시 빈칸이 없는 문장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논리 단문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몇 문장까지를 단문이라고 하기로 했었어? 한 문장과 두 문장이요. 그럼 쉬운 문제 유형인 우리 두 문장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봐보면 정답의 단서는 반드시 빈칸이 없는 문장에 있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돼요? 두 문장이니까 첫 번째 마침표를 기준으로 우선 끊어 놓으면 정답이 있는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하나씩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빈칸이 여기에 있대요. 그럼 단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그치? 빈칸이 없는 뒷문장에 단서가 있다라는 거야. 아, 여기에서 단서를 찾아서 이쪽에 연결을 하라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 이번에는 빈칸이 뒤쪽에 있대요. 그럼 단서는 어디 있다라는 걸까? 앞문장에 있다라는 거네. 앞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게 이게 두 문장인 경우. 그치? 요건 안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포인트는 빈칸이 한 문장일 때야. 얘는 빈칸이 두 문장일 때고 여러분들은 한 문장일 때 여러분 더 잘하셔야 되는 게요. 단문은 한 문장이 훨씬 많이 출제되어지거든요. 이런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마침표가 몇 개라는 거야? 마침표가 한 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논리 단문이 뭔지서부터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요. 논리 단문은 무조건 두 문장의 관계성을 따져주는 게 논리 단문이거든. 근데 얘가 두 문장일 때는 알아서 두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어요. 관계성을. 근데 한 문장도 결국 단문이라고 하는 건 두 문장의 관계성을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문장도 의미적으로 두 문장으로 끊어야 두 문장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겠네. 왜? 이게 논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의미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아이를 누구라고 하냐?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앞에 시그널이 하는 역할 뭐라 그랬지? 시그널이 하는 역할 뭐라 그랬어? 글의 흐름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결정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연결하면 되겠다. 아, 논리에서 시그널이 하는 역할은 의미적으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역할과 글의 흐름을 순접인지
역접인지로 결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그널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구나. 이해돼?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리라는 영역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생소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 정확하게 논리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시그널이 하는 역할은 이 두 역할이라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단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그널을 중심으로 문장을 끊어놨으니까 그럼 옵션 두 가지겠다. 빈칸이 앞쪽에 있대요. 그럼 단서 어디서 찾아오면 된다라는 거? 뒤에서 단서 찾아서 연결하라는 거. 동일하게 빈칸이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대요. 그럼 단서 어디서 찾을까? 어디? 앞쪽에서 단서 찾아서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이런 예를 제가 하나의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 거야. 한 문장이에요. 맞죠? 여기에 and가 있고 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시그널이죠? 누가 시그널이야? and요. and 앞에서 문장을 끊었더니 의미적으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and 덕분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성이 결정되네요. 순접이요, 역접이요? 순접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잡았지. 그럼 누가 단서일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연결시켜야 되겠죠? 우리 2번 여기 같이 봐볼게요. 우선 우리가 여러분 위치를 잡았어. 그럼 누가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두 가지 근거 기준이요. 같이 적어주세요. 논리는 아무거나 다 단서가 되지 않아요. 논리는 그 단어에 뉘앙스가 있으면 걔가 단서가 되거나 뉘앙스가 없을 때에는 중요 내용을 담고 있으면 걔가 논리에서는 단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범주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범주의 별표 쳐볼까? 논리에서의 변별력은 다 이 범주에서 결정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 한국말 예문에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아래 한국말 예문 같이 따라오세요. 그녀는 완전히 빈칸의 상황 속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대. 여러분 이거 단문 맞아요? 맞죠? 단문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마침표의 개수요. 마침표가 한 개래. 그럼 단문 맞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스텝, 시그널을 찾아서 두 문장의 글의 방향을 결정한다. 누가 시그널일까요? 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쏘를 중심으로 끊었더니 앞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의미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글의 방향이 결정되네요. 순접이요, 역접이요? 순접이요. 그래서 논리에서는 시그널을 무조건 잘 찾아주셔야 돼요. 방향 찾았어. 두 번째, 정답의 단서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빈칸의 첫 번째 문장에 있대. 그럼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 있겠죠.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서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리를 풀 때 가장 잘못하는 포인트는 선지에 있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어떤 게 해석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지 그게 가장 잘못된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완전히 가난의 상황 속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대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두 번째, 그녀는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프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를 연결하지 않고 자꾸 해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제대로 된 논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이 범주요. 이런 범주 옆에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뭐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단서가 뭐에 관련한 이야기인지를 나타내는 게 그게 범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단서 돈의 가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단서로 잡았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뭐,
결정하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뭐에 관련한 이야기 같아? 단서를 봤더니 뭐 같아요, 여러분? 돈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순접 방향으로 돈이랑 가장 직접적 범주의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네. 돈이랑 가장 직접적 단어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가난이요. 이게 범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거는 해석으로 논리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돼요. 해석으로 가능한 논리 많아요. 논리는 무조건 단서를 찾아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방향이었고 세 번째는 어휘요. 이런 어휘는 당연한 거겠네. 선지 어휘 모르거나 지문의 어휘를 모르면 논리를 풀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 두 개 문제 같이 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셨는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4월에 저랑 같이 하셨던 친구들은 한 번씩 풀어봤었던 문제고요. 우리 신규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그널 체크해보시고 어디서 문장을 끊으면 되는지도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단서가 뭔지도 체크해보시고 정답이 뭘까 또 연결시켜보세요. 두 문제요. 필기본 아래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적용해서 우리 개념 여러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니까. 우리 4월 친구들도 여러분 제대로 논리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부터는 반드시 제대로 교정하기. 여러분 논리는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 지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지금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이라서일 뿐이에요. 이후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문제를 풀면 여러분 절대로 논리는 고득점을 못 받아요. 제가 알려주는 방향, 시그널, 단서 이 두 조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화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1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러면 얘 단문이에요 아니에요? 단문이죠. 우선 기준부터 가져가야지 마침표가 한 개니까요. 그럼 우선 빈칸을 제외한 문장을 해석하면서 의미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예지로 시작되네요. 지식이 증가할수록 빈칸은 감소한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논리 스텝 이제 들어와야 돼. 첫 번째 스텝 뭐 찾는다? 시그널 찾는다. 시그널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문장을 끊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고 글의 방향성을 결정하시라고요. 누가 시그널이다? as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그널은 연결사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들이요. 그러면 as는 여러분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성을 순접으로 잡아줄까요? 역접으로 잡아줄까요? 순접으로 잡아주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왜 끊었는지를 알아야 돼. 얘가 부사절이잖아. 얘가 주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덕분에 여기서 끊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끊었어. 이제 두 번째 스텝 뭐 한다? 단서를 찾는다. 빈칸이 두 번째 문장에 있다라는 거는 단서는 어디에 있다? 앞문장에 있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지식이 증가한다라는 것 같아. 여러분 뉘앙스 넣어도 돼 안 돼? 뉘앙스 넣어도 되는데요? 되죠. 지식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문장 플러스 뉘앙스 나와서 단서 때문에 as 순접이죠. 그럼 빈칸이 플러스야? 뒷문장이 플러스야? 뒷문장이 플러스지. 왜? 여러분 제가 논리 단문은 뭘 찾는 거라 그랬었지? 두
문장의 관계성을 찾는 거라 그랬어. 단서랑 빈칸의 관계성이 아니라 두 문장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앞 문장이 플러스고 순접이면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뒷 문장이 플러스라고요. 그럼 어떤 요인이 감소해야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가 나와야 되겠다. 어떤 요인이 들어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뉘앙스요. 뉘앙스 들어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어떤 내용의 마이너스 뉘앙스가 들어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누구다? 범주다. 뭐에 관련한 마이너스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앞문장에서 이 단어에 반대 범주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굴까? 그치? 지식의 반대 범주인 마이너스 뉘앙스의 단어. 이렇게 잡고 내려가야지. 그치? 여러분 A, B, C, D에서 플러스가 너무 많아서 소거 좀 해볼게요. 몇 번 소거할까요? A번 발달, C번 지혜, D번 수입까지 모두 플러스라 소거하면은 B번밖에 안 남네요. B번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미신이요. 미신. 마이너스 뉘앙스고요. 논리에서는 지식과 미신은 늘 반대 범주로 나와요.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냐의 범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뉘앙스를 기반으로 했어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는 뉘앙스로만 풀리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야. 대부분은 마이너스가 중복으로 나올 거야. 왜? 못 찾으라고? 범주 찾으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에 간 거야. 지식의 반대 범주까지 고려해서 B번 이렇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드로 시작되네요. 오직 1시간이 남은 상태에서요. 이 데드라인까지 1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로비는 빈칸하게 파이널 버전을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한 이유는요. 의미를 잡으려고 이제 논리 스텝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뭐 찾는다? 시그널 찾는다. 시그널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다. 무슨 역할? 문장을 의미적으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고 글의 방향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결정한다. 누가 시그널일까요? with라는 전치사인 것 같은데요. with가 전치사잖아. 그래서 얘 전명구 뒤에 주절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끊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누구야? 쟤잖아. 그러니까 with가 시그널이라고요. 그리고 with는 여러분 글의 흐름을 순접으로 결정해? 역접으로 결정해? 순접으로 결정하지. 그러면 빈칸이 뒤에 있어. 단서 어디 있을까요? 단서 앞에 있겠죠. 이런 앞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때에는 혹시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있나? 뉘앙스가 없으면 어떻게 접근한다? 어떤 내용이 중요 내용을 담고 있나? 이 기준으로 여러분 단서를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단서일까?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뉘앙스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 그럼 얼른 시선 바꾸라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중요 내용일 거 아니야. 누가 단서야? 그치? only 1hour요. 왜? only 붙었잖아. 이런 only가 안 붙었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제가 4월에 설명하지 않았어? 이 데드라인까지 1시간이 남았대. 그럼 많이 남은 거야? 적게 남은 거야? 모르죠. 누군가한테는 많이 남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적게 남을 수 있지. 근데 only가 붙으면서 데드라인까지 많이 남은 거야? 적게 남은 거야? 적게 남았다라는 중요 내용을 담아주고 있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단서는 only 1hour. with는 순접이죠. 그럼 방향성으로 그대로 연결해 볼게. 로비는 그런 파이널 버전을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빠르게 써야 될까요? 느리게 써야 될까요? 빠르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적 범주에 빠르게가 와줘야겠네. 이런 A번하고 C번이 그래서 남은 거야. 왜? 시간적 범주니까. A번은 느리게죠. C번은 서둘러서죠. 여러분들은 B, D부터 소거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엔. 왜? B는 신중하게 아니야? 이거 시간적 범주야? 아니잖아. 이건 태도적 범주니까요. D번은 슬프게 아니야? 이건 감정적 범주잖아. 오직 1시간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은 반드시 시간적 범주 중에서 빠르게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C번이다. 그치? 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뉘앙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범주만 연결하는 문제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뉘앙스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뉘앙스가 따로 없어서 중요 내용을 가지고서 범주만 연결해야 될지 이걸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웃어주실래요, 여러분? 안 재밌어? 나는 재밌는데 왜 나만 늘 재밌어?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새로운 학교에 이제 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논리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자꾸 기준을 잡아드리지 뭘 해야 되는지 시그널 잡아라, 단서 잡아라, 그리고 시그널이 하는 역할은 뭐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오답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제가 계속 기준을 잡아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효율이 덜 올라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체화하시려고 애써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 논리 문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2월까지 여러분 공부하실 유형은 단문, 장문, 멀티블랭크예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 연습할 유형은 단문형이요. 왜 단문을 가장 잘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모든 학교에 다 나오는 게 단문, 그리고 어려울 수 있는 멀티블랭크와 장지문도 결국 베이스는 다 단문 문제 풀이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을 못하면 어려운 문제 유형을 풀 수 없어서 단문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한양대 실제 기출 문제고요. 실제 단문은 이 정도의 길이로 사실 조금 더 길게 빠지겠지?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while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반응인데요. 그 책에 대한 반응은 빈칸이었지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왔대요. 누구로부터? 칼럼니스트 토니 테너로부터요. 이 테너는 불렀대요. 이것을요. 이건 뭔데요? 대명사 잡으세요. 이것. 제가 여러분 논리 독해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대명사 잡으라는 거야. 이것 저것 그들 거리지 마시라고요. 다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해요. 이 누구야? 토니 테너는 이것을 수사학적 대성공이라고 불렀대요. 이것이 뭔데요? 더 북이겠죠. 그쵸? 그 책을 대성공이라고 불렀다. 전체 내용 해석 잡았어요. 이제 논리 들어오는 거야. 이제 논리 들어올게요. 첫 번째 스텝 못 찾는다? 시그널을 찾는다. 시그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의 방향성이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결정시키고 어디에서 문장을 끊으셔야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시그널 누구죠? while이요. while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문장 끊으면 돼? 두 문장으로 의미적으로. 끝이에요. 앞에서요. 그럼 앞문장은 부사절, 뒷문장은 주절, 두 문장의 관계성 따질 수 있잖아. while은 순접일까 역접일까? 역접이에요. 방향성 다 나왔어. 두 번째 스텝 뭐 한다? 단서 찾는다. 단서는 어디에 있다? 빈칸이 없는 문장에 있다. 그러면 시선을 이쪽으로 빼라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로 빼세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근거 기준 두 가지 잡아드렸었죠. 뭐가 있으면? 뉘앙스가 있으면. 근데 모든 문제는 다 뉘앙스로 기반하지 않아요? 뉘앙스로 기반하는 문제는 쉽기 때문에. 뉘앙스가 없으면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단서다 라는 시선으로 단서를 찾으시라고요. 모든 논리는 여러분 단서 기반에서 움직여야 돼. 해석 기반 아니에요. 두 번째 문장에서 누가 단서일까?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여요. 누가 단서 같아? 단어 꽂혀야 되는데 어떤 단어? positive reaction이요. 그쵸? 긍정적 반응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도 결국 수사학적 대성공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러면 뉘앙스 넣어도 되는데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뉘앙스 넣을까요? 플러스 넣을게요. 맞아? 이런 while은 순접 역접? 역접이죠. 그럼 앞 문장이 마이너스여야 돼. 그럼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반응은 어떤 뉘앙스? 마이너스 뉘앙스. 우리 범주까지 같이 연결을 하자. 어떤 내용의 마이너스가 와야 될 것 같아? 단서 파지티브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 범주 넣으면 되잖아. 뭐? 네거티브 정도의 내용이면 되겠다. 이렇게 잡고 내려가시라고요.